여기 한국이 과대평가됐다며 조롱하던 영국 문화분석가가 있습니다. 20년간 동아시아를 연구했다는 그는 한국인들이 천년고도라고 자랑하는 경주? 그냥 시골 도시일 뿐이야 라며 코웃음을 쳤는데요. 그런데 에이펙 정상회의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그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고 단 3분 만에 노트북을 닫고 즉시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다고 합니다. 새벽 4시부터 박물관 앞에 줄을 서고 전 세계 관광객이 폭증하는 현장을 목격한 그는 결국 20년 연구가 무너졌다며 충격에 빠졌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 이름은 데이비드 체인벌린입니다. 동아시아 소프트파워 역학관계를 분석한 지 거의 20년이 되었을 때 에이펙 정상회의 영상이 서울 연구소 제 책상 위로 날아왔어요. 영국 출신이지만 한국에서 문화외교 컨설턴트로 일한 지 벌써 12년째였죠. 국가행사는 수없이 봤지만 이번 건 달랐습니다. 영상 속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서 레드카펫을 걷고 있었고 양옆으로는 전통 한복을 입은 의장대가 아리랑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폭발했어요. 마고 마틴의 트윗이 몇 시간 만에 3만 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더군요. 정말 놀라워요 라는 짧은 한 줄이었는데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제 분석가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이런 일을 해왔으니까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의미를 읽는 게 제 일이었죠. 이건 그냥 평범한 외교사진 촬영 기회가 아니었어요. 소셜미디어로 쏟아지는 댓글들이 뭔가 더 깊은 걸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왕실 대관식을 보는 것 같아요 라고 한 미국 네티즌이 썼더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사극이 생각나요 라는 댓글도 있었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영상을 프레임별로 연구했어요. 과거와 미래가 하나의 행사에서 조화롭게 공존하는 장면. 이건 한국의 시그니처 기술이었지만 이렇게 바이럴한 파급력으로 실행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전 세계가 갑자기 경주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천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인데도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곳이었죠. 저조차도 마찬가지였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서울과 부산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경주는 그냥 지나쳐 왔거든요. 국제 관찰자로서의 제 편향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그 몇 분의 영상 속 전통미는 제가 수년간 기록해온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의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방송하는 능력, 그것도 세대와 국경을 넘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국제 관찰자들처럼 저도 경주를 간과했던 겁니다. 한국의 현대적 대도시들에만 집중하면서요. 영상을 다시 보면서 깨달았어요. 천년고도가 서울과는 다른 매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걸요. 이 간과가 갑자기 너무나 명백한 실수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즉시 경주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제 가설이 맞다면 이 에이펙 순간이 전례 없는 관광급증을 촉발할 거였고 현상이 완전히 구체화되기 전에 현장 데이터가 필요했거든요. 한국 드라마가 어떻게 경주에 대한 인식을 서서히 확산시켜 왔는지에 대한 제 연구는 폭발 직전의 화약고를 시사하고 있었죠. 그리고 트럼프의 레드카펫 행진이 바로 그 불꽃이 된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소셜미디어를 모니터링했어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쌓이고 있었거든요.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경주가 급증하고 있었고 틱톡에서는 아리랑 음악에 맞춰 춤추는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었죠. 젊은 세대들이 이 전통음악을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있었어요. 흥미로운 건 댓글 내용이었습니다. 경주가 어디예요? 한국에 이런 곳이 있었어? 다음 휴가 때 꼭 가봐야겠어요.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제 20년 경력으로 봤을 때 이건 단순한 일시적 관심이 아니었어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류의 관심이었죠. 리포공항에 도착해서 경주행 고속버스를 탔을 때 제 예상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안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보였어요. 어떤 유럽 커플은 스마트폰으로 APAC 영상을 보면서 뭔가 흥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는 옆좌석에 앉은 일본인 대학생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경주 처음 가시나요?
네, 그 영상 보고 너무 궁금해서 바로 표 끊었어요. 진짜 저렇게 아름다운 곳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요. 이 젊은 학생의 대답이 제 가설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줬어요. 바이럴 순간이 실제 관광 행동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던 겁니다. 디지털 시대의 특성이죠. 과거 같았으면 몇 달 걸렸을 일이 며칠 만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경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시의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더 많았고 특히 카메라를 든 외국인들이 눈에 띄게 많았죠. 호텔 체크인 데스크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 며칠 사이 예약이 폭증했어요. 에이펙 이후로요. 특히 외국인 예약이 엄청 늘었답니다. 프런트 직원의 말이었습니다. 제 연구자로서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던 거예요. 밤에 불국사 근처를 걸으면서 저는 이 현상의 의미를 곱씹어봤습니다. 한국이 소프트 파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새로운 단계로 진화하고 있었어요. K-드라마, K-팝으로 시작된 흐름이 이제 문화유산 관광으로 확장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경주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본격적인 현장 조사를 시작하기로 하고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경주의 아름다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어떻게 전통을 현대화 조화시키는지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소프트 파워야 라는 댓글이 특히 인상적이었죠. 제가 20년간 연구해온 개념을 일반 대중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제 전문 분야에서 보기 드문 순간이었어요. 학계 용어가 대중의 언어가 되는 순간 말이죠. 창밖을 보니 경주의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1000년 전 신라 사람들도 같은 하늘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그 하늘 아래 있는 이 도시를 보고 싶어 하고 있었죠. 역사가 현재와 만나는 방식, 그게 바로 제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기록해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다가 브렛과 클레어라는 남아프리카 여행 유튜버 커플을 발견했어요. 이들이 경주를 찾은 시기가 정말 절묘했죠. 에이페크 정상회담이 막 끝난 직후였거든요. 그들이 찍은 영상은 제 분석에 꼭 필요한 진짜 관광객의 시선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여정을 꼼꼼하게 추적했어요. 일본에서 크루즈를 타고 부산에 도착한 다음 감천 문화마을을 먼저 찾아갔더군요. 언덕 위에 알록달록한 집들이 파란 하늘과 어우러진 그곳은 사진 찍기에 완벽한 장소였죠. 그리고 나서 이들은 곧장 경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기대했던 경험, 한옥 쑥닭을 위해서였어요. 흥미로웠던 건 단순히 여행 코스가 아니었어요. 이들의 체계적인 방법론이었죠. 이 커플은 그냥 가볍게 구경하러 온 관광객이 아니었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본 여행자들이었고 의도적으로 한국을 다르게 경험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서울을 나중으로 미루고 전통 문화를 먼저 탐험하기로 한 거죠. 클레어의 버킷리스트 꿈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은 제게 귀중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어떻게 전 세계 시청자들을 이런 문화적 몰입에 대비시켰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거든요. 온 세상이 저 같은 학자들이 오랫동안 기록해온 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이라는 거대한 예술 작품, 고대의 미학과 현대의 혁신이 매끄럽게 융합된 그 공간 말이에요. 저는 특히 그들의 한옥 체험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들이 묵은 곳은 150년 된 건물이었죠. 완벽한 사례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클레어가 온돌 난방 시스템에 매료된 모습이 눈에 띄더군요. 바닥이 따뜻하면서도 공기가 건조해지지 않는다는 점에 놀라워했어요. 일반 난방과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녀가 집에도 이걸 설치하고 싶다고 말한 건 단순한 열정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문화 기술의 전파였습니다. 피상적인 관광을 넘어서 지속적인 국제적 호감을 만드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죠. 한옥에서의 첫날 아침, 클레어는 이불을 개면서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이게 정말 편안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저는 그들이 아침 식사로 먹은 전통 한식도 주목했습니다. 작은 접시에 담긴 여러 가지 반찬들,
구운 생선, 된장찌개. 브렛이 젓가락질에 서툴러 하면서도 하나하나 맛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었답니다. 새로운 문화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죠. 점심때쯤 그들은 한옥 주변을 산책했어요. 기와 지붕들이 줄지어 늘어선 골목, 돌담 사이로 보이는 꽃나무들, 그리고 천천히 걷는 노부부의 모습. 클레어가 중얼거렸어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제가 논문에서 설명하려던 거였죠. 한국의 전통 공간이 가진 시간성의 차이 말이에요. 오후가 되자 이들은 불국사로 향했습니다. 이 부분이 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었어요. 처음에 그들은 일본이나 중국의 사찰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 그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죠. 저는 영상을 멈추고 그 장면을 반복해서 봤어요. 정교한 조각 작품들이 사방에 있었어요. 천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선명한 단청의 색깔들. 고요함 속에 담긴 화려한 아름다움. 이것이 바로 한국 미학을 정의하는 특징이었죠. 브렛이 천천히 돌계단을 올라가며 손으로 돌랑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돌 하나하나가 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클레오는 대웅전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감동을 읽을 수 있었답니다. 이런 순간이었어요. 이 인식의 순간, 이 자발적인 감탄이 바로 제가 학술 논문에서 이론화하려던 문화적 영향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메모를 빠르게 타이핑했어요. 서구 관광객들이 한국 사찰에서 경험하는 인지적 전환,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만드는 긍정적 충격. 맨 다음 장면에서 그들은 석굴암으로 향했어요. 버스를 타고 산으로 올라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계속 바뀌었죠. 도시의 모습에서 점점 숲으로,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 석굴암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빛이 특별한 각도로 들어오는 시간이었죠. 클레어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석굴 안으로 들어가는 건 금지되어 있었지만 입구에서도 그 위험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본전불의 고요한 미소, 당면을 따라 조각된 보살들의 세밀한 표현. 브렛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1300년 전에 이런 걸 만들다니. 바로 그거였어요. 그 경이로움, 그 존경심. 이게 제가 찾던 반응이었습니다. 석굴암을 나와서 그들은 전망대로 걸어갔어요. 경주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해질녘의 황금빛이 도시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능들이 점점이 보이고 그 사이사이로 현대식 건물들도 있었답니다. 클레어가 카메라를 내려놓고 그냥 바라봤어요. 때로는 기록하지 않고 그냥 느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요. 이 모든 게 살아있는 박물관 같아요.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경주는 박물관이 아니라 여전히 숨쉬는 역사였으니까요.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일하고 꿈꾸는 공간 속에 천년 전 유산이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곳. 저녁이 되어 그들은 다시 한옥으로 돌아왔어요. 마당에 앉아서 막걸리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었죠. 브렛이 말했어요. 오늘 하루가 한 달처럼 느껴져요. 그만큼 많은 걸 경험했다는 뜻이었죠. 저는 이 모든 영상을 분석하면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반응, 감탄, 심지어 침묵까지도 다 의미가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 기록이 아니었답니다. 문화 간 소통의 실시간 사례였고 한류가 어떻게 실제 삶의 경험으로 전환되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죠. 밤이 깊어지자 한옥의 나무 기둥들이 달빛에 은은하게 빛났어요. 클레어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들고 그 고요함을 담으려 했습니다.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연구자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이 아름다운 문화 교류의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답니다. 이튿날 아침 그들은 짐을 싸서 다음 목적지로 떠났어요. 하지만 그들이 남긴 영상은 제 연구의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문화체험이 어떻게 평생의 기억을 만드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더 넓은 문화적 이해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였죠. 저는 연구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어요. 이 커플의 여정이 단지 개인적 경험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요. 그들의 영상을 보는 수백만 명이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할 테니까요. 바로 그게
문어의 힘이었습니다. 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그 소식을 들었을 때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로 전달된 금관, 천마총 복제품이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다는 뉴스 말이에요. 데이터를 분석하던 저는 즉시 경주로 향했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탔죠. 경주 국립박물관에 도착한 시간은 동이 트기 전이었어요. 노트북과 카메라를 챙긴 저는 입구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답니다. 이미 줄이 형성되어 있더군요. 개관 전인데도 말이에요. 제 데이터 예측이 정확했던 거죠. 앞에 서 있던 한 두부에게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기다리셨어요? 새벽 4시부터요. 부산에서 왔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어요. 이건 뭔가 특별한 현상이었죠. 박물관 문이 열리자 인파가 몰려들었어요. 평소라면 한적했을 전시실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저는 군중 속에서 관찰자의 시선을 유지하려 했었어요. 전문가로서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이건 제가 평생 연구해온 소프트 파워가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발현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금관 전시실로 향하는 복도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천천히 움직이는 줄을 따라가며 저는 주변 대화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한 고등학생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에이펙 뉴스에서 봤을 때 진짜 멋있었잖아. 실물은 어떨까? 다른 쪽에선 나이 지긋한 여성이 손자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게 1500년 전 거란다. 우리 할머니. 그보다도 훨씬 옛날이야. 드디어 전시실에 들어섰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있는 금관은 조명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신라시대의 장인이 만든 그 섬세한 곡선들, 하나하나 매달린 옥장식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죠. 주변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모두가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에 빠르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단순 유물 관람을 넘어선 경험, 외교적 맥락이 부여한 새로운 의미, 문화유산의 현대적 재해석. 연구자의 본능이 작동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박물관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임시로 입장 제한을 하겠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제 데이터 분석에서 이미 경고 신호가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경주 호텔 예약률이 전년 대비 300% 증가, 박물관 검색량 500% 상승, 소셜미디어 언급 횟수 폭증. 저는 밖으로 나가 기다리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어요.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했거든요. 첫 번째 인터뷰인은 서울에서 온 대학생이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네, 에이텍 영상 보고 꼭 보고 싶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표정 봤어요? 진짜 놀라워하던데. 우리 문화재가 저렇게 대단한 거구나 싶었죠. 다음은 일본에서 온 관광객이었어요. 한국 사극 보다가 신라에 관심 생겼어요. 그런데 이번에 뉴스 보고 꼭 와야겠다 싶었죠.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가 1차 관심을 만들고 외교 행사가 촉매 역할을 하고 실제 문화재가 최종 경험을 제공하는 거예요. 3단계 참여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전략적 문화외교의 교과서적 사례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또 다른 현상을 발견했어요. 젊은 외국인 커플이 금관 앞에서 셀카를 찍고 있더군요. 얼굴을 보니 낯익었습니다. 브렛과 클레어, 제가 추적하던 유튜버들이었어요. 그들의 채널은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었죠. 저는 멀찌감치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브렛은 카메라를 들고 금관의 세부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클레어는 설명 안내판을 꼼꼼히 읽으며 메모하고 있었고요. 그들의 표정에는 진짜 경외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출이 아니었어요. 1500년 전 기술이 이렇게 정교할 수 있다는 걸 믿기 어려워하는 얼굴이었죠. 그들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금제 허리띠 전시실이었어요. 또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섬세한 문양, 완벽한 보정 상태, 그 시대의 미적 감각, 모든 게 그들을 사로잡았죠. 저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어요. 문화적 발견이었고 역사와의 대화였으며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소셜미디어 분석 도구를 실행했죠.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브렛과 클레어의 오늘 스토리가 벌써 10만 뷰를 넘었더군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다음 휴가 때 꼭 가봐야지. 한국 역사 정말 대단하다. 금관 실물 보고 싶어 같은 반응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승수 효과예요. 한 명의 경험이 수십만 명에게 전달되고 그들 중 일부가 또 방문하고 그들이 다시 공유하는 거죠. 기하급수적 확산이었습니다. 제 그래프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물관은 더 붐볐어요. 시간대별 예약제를 도입했다는 공지가 붙어있더군요. 불가피한 조치였죠. 문화재 보호와 관람지를 유지하려면 말이에요. 저는 박물관 주변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500년 전 신라의 장인들은 이 금관을 만들 때 뭘 상상했을까요? 자신들의 작품이 10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디고 현대에 와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들에겐 마법 같은 이야기겠죠. 하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마법이 아니었어요. 정교한 문화 전략의 결과였습니다. 뛰어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세계 무대에 선보이고 미디어와 외교를 활용해 메시지를 증폭시키는 것. 이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경주는 이제 단순한 역사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천연 고도가 현대의 필수 방문지로 거듭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작은 금관 하나가 있었죠. 하지만 그 작은 금관이 만들어낸 타금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소프트 파워의 본질, 강요가 아닌 배려, 명령이 아닌 동경, 압력이 아닌 감동. 경주에서 목격한 건 바로 그거였답니다. 경주에 도착한 첫날, 저는 브레트와 클레이가 걸었던 바로 그 길을 따라 나섰어요. 제 손에는 그들이 찍은 사진들이 담긴 태블릿이 들려 있었죠. 대릉원 근처에 섰을 때 오후 햇살이 한옥지붕 너머로 부드럽게 퍼지고 있더군요. 사진으로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기부터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서울의 빠르고 날카로운 공기가 아니라 천천히 흐르는 듯한 부드러운 공기였죠. 걷다 보니 신기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경주에서는 길을 걷는 것 자체가 박물관을 구경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이었던 거예요. 길거리 여기저기에 천년된 무덤들이 있고 조금만 걸으면 옛날 절터가 나오고 한옥 사이사이로 현대식 가게들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죠. 브레티슨 타임머신을 탄 것 같았다는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시간이 뒤로 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현대의 편의점을 지나쳐 한옥 골목으로 들어서면 갑자기 조선시대가 되고 다시 고분공원에 도착하면 신라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경주시청 관광과 김 과장님을 만나 인터뷰를 했어요. 그분 말씀에 따르면 경주는 수십 년 전부터 건물 높이를 제한하고 외관도 전통적인 느낌을 유지하도록 하고 간판도 조용한 색깔을 쓰도록 했대요. 사실 처음엔 상인분들이 많이 반대하셨죠. 김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정책이 옳았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에이페크 행사 이후 관광객이 300%나 늘었다는 통계를 보여주셨거든요. 특히 한옥 스타일 숙소 예약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대요. 단 몇 분간의 행사 영상이 수년간의 광고보다 더 큰 효과를 낸 거였죠. 저녁이 되어 노을이 한옥 지붕들 사이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섰을 때 이해가 됐어요. 왜 그들이 서울과는 다른 매력이라고 표현했는지 말이에요. 경주는 천천히, 조용히, 깊이 있게 다가오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다음 날 한옥 숙소 주인 박 사장님을 인터뷰했어요. 요즘은 외국 손님이 더 많아요. 손님들이 오시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도시는 진짜 한국 같아요. 라고요. 진짜 한국. 그 표현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많은 현대 도시들은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경주는 오직 여기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브렛과 클레어는 단 하루만 머물렀답니다. 하지만 클레어가 블로그에 쓴 글이 기억나요. 평생 수많은 도시를 여행했지만
경주처럼 떠나기 싫었던 곳은 처음이었어요. 그 한 문장이 제게는 어떤 통계 수치보다 강력한 데이터였습니다. 밤늦게까지 경주 거리를 걸으며 깨달았어요. 이 도시는 과거와 현재가 억지로 섞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천년된 무덤 옆에서 현대인들이 커피를 마시고 옛날 절터 앞에서 학생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죠. 이런 조화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장기적인 비전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첨성대 앞에 섰을 때 생각했습니다. 1000년 전 사람들도 이 자리에서 하늘을 올려다봤겠구나. 그리고 지금 저는 같은 자리에서 다른 종류의 미래를 연구하고 있었죠. 관광의 미래, 문화유산의 미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의 미래를요. 경주가 성공한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단순히 역사가 오래되어서가 아니라 그 역사를 현대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진심으로 감동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었어요. 통계 수치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숫자가 아닌 감정, 데이터가 아닌 기억, 분석이 아닌 경험이었습니다. 1000년의 역사는 책이나 박물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걷는 이 길 위에,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브레트와 클레어가 서울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내 분석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어요. 서울에는 명동의 활기, 최신 K-뷰티 매장, 현대적인 엔터테인먼트 지구 등 수많은 볼거리가 있었죠. 하지만 이 부부는 도착하자마자 곧장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경주에서 입어보지 못했던 한복까지 빌려 입고요. 전통 문화 체험이 그들의 한국 여행 전체를 형성한 거였어요. 경복궁 근정전 앞에서 사진을 찍고 국립민속박물관을 둘러보고 수문장 교대식까지 기다리며 지켜보더군요. 경주에서 시작된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답니다. 한국은 정말 독특해요. 클레어가 한복을 입고 궁궐 정원을 거닐며 말했습니다. 천연된 궁궐 뒤로 초고층 빌딩이 보이는 게 오히려 완벽하게 어울리네요. 이건 그냥 관광객의 감탄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국가 정체성 전략에 대한 세련된 이해를 보여주는 말이었죠. 한국은 스스로를 고대와 최첨단, 전통과 혁신이 동시에 존재하는 나라로 포지셔닝했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전통 한옥과 현대식 카페가 공존하는 풍경을 즐기는 모습에서 나는 문화외교의 이상적인 결과를 목격했답니다. 내가 모니터링해온 글로벌 반응들이 하나로 수렴되고 있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선택하는 나라가 아니라 둘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죠.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 포지셔닝을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첨단 외교회의가 고대 수도에서 열렸고 전통 의장대가 현대 지도자들을 맞이했어요. 브렛과 클레이의 여정은 이 전략의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경주의 전통 문화에서 시작해 한국 전체를 사랑하게 되었죠. K-팝 콘서트 티켓을 구하고 드라마 촬영지를 찾아다니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 그들이 영향받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문화외교나 소프트파워 같은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국이 멋지고 특별하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나라라고 생각했을 뿐이죠. 이게 바로 가장 효과적인 영향력의 형태입니다. 강요하지 않고 그저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서울 마지막 날 저녁,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도시 야경을 바라보며 브레트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꼭 여기 데려오고 싶어요.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답니다. 한국의 문화 외교가 단순히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넘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다는 걸요. 한국은 영토 분쟁이나 역사 문제에서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을 경험하고 좋아하고 자연스럽게 한국의 편에 서게 만들었죠. 이것이 21세기 외교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군사력으로 압박하는 대신 문화와 경험으로 마음을 얻는 것이었답니다. 브렛과 클레이가 인천공항으로 떠나는 버스에 오르는 모습을 보며 나는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관광객으로 왔다가 한국의 비공식 홍보대사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고 그 이야기는 또 다른 여행자들을 만들어낼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하고 은근하지만 지속적이며 강요하지 않지만 거부하기 어려운 방식이었답니다. 그 변화의 시작점은 언제나 같았어요. 경주의 첨성대 앞에서 불국사의 계단을 오르며 천년된 돌 하나가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죠. 연구 보고서를 완성하는 데 몇 주가 걸렸어요. 하지만 결론은 처음 그 바이럴 영상을 봤던 순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죠. 경주가 간과되던 역사 유적지에서 필수 방문 명소로 변모한 과정은 앞으로 수년간 문화외교 전략에 영향을 미칠 사례였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놀라움, 자발적인 감탄, 이런 진솔한 반응들이 어떤 공식 관광 캠페인보다 더 설득력 있게 작용했답니다. 내 책상 위에는 그들이 보낸 감사 이메일이 있었어요. 경주는 우리 인생을 바꿨어요. 과장이 아니었죠. 그들의 유튜브 채널은 한국 여행 콘텐츠로 전환했고 구독자 수는 20만 명을 돌파했더군요. 소집한 데이터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관을 쓴 순간의 사진은 인스타그램에서 1200만 회 이상 공유되었어요. 경주 금관 검색어는 정상회담 이후 3800% 급증했죠. 하지만 숫자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방문객들의 후기였어요. 소셜미디어 게시글들을 분석했습니다.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 천년의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곳, 이런 표현들이 반복됐죠.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깊이를 경험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경주 국립박물관 관장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70년 동안 이 금관을 전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주목한 건 단 하룻밤이었죠. 박물관은 개관 시간을 오전 6시로 앞당겼지만 매일 입장 대기줄이 끊이지 않았더군요. 국제 언론 보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에 숨겨진 보석, 경주가 세계 무대로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죠. BBC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르몽드는 신라의 천년 수도가 21세기에 되살아나다는 분석 기사를 냈어요. 제 커리어 전체를 걸고 연구해온 소프트 파워에 대한 태제가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문화유산을 전략적으로 제시하고 경험적으로 검증받을 때 하드파워가 결코 달성할 수 없는 지속적인 영향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경주는 단순히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었어요. 세계가 한국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브렛과 클레어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한국은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 같아요. 과거와 미래가 매끄럽게 합쳐지는 곳이죠. 이 문장을 보고서의 제사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때로는 관광객들이 학자들보다 더 웅변적으로 진실을 포착하거든요. 경주는 세계에 상기시켰죠. 진정성 있는 문화유산은 공격적인 마케팅에 필요 없다는 걸요. 그저 올바른 순간, 올바른 프레젠테이션, 내재된 힘이 발현될 수 있는 조건만 있으면 됩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이 그 순간을 제공했고 경주는 그것을 훌륭하게 포착했어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경주는 증명했다. 문화는 기다릴 줄 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문화는 세계를 변화시킨다.